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화 조커의 한 장면, 조커가 사람을 죽인 후 계단을 내려오며 춤을 추는 장면을 저희의 꿈의 한 장면으로 보고 상징적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유명한 장면인데요. 우리의 꿈에서도 만날 법한 이미지입니다. 꿈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단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계단과 관련된 꿈을 꿀 경우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조 사례로 이 장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소 이상하지만 격렬한 춤을 추면서 신나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꿈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일단 자아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고 가파른 계단을 신나게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성인 남자. 굉장히 과도하고 과장되게 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꿈이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남성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혹은 꿈은 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그런 장면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그 장면에서 조커가 보여준 행동을 이해 못하는 관객은 아주 적을 겁니다. 조커가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오는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억압받는 약자의 대명사 같은 인물 아서 플렉, 그에게 감정이 이입되었고 시원함과 통쾌함을 느꼈다면 일상적으로 억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억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 현실에서라면 계단을 그렇게 내려오는 성인 남성은 매우 드물 겁니다. 따가운 시선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영화와 꿈으로 만날 수 있는 장면이고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으로 바라볼 경우 거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은 우리의 내면 드라마를 구성하기 때문이죠. 또 심리 내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실제 삶의 궤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꿈을 꾸었다면 자아가 고집하는 세상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계단 위 세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지나치게 경쾌하게 위태위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어야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자아의 태도를 보상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단 위 세상에 대해 자아가 고집하는 정도가 워낙 강한 탓으로 그에 대한 보상적 행동을 꿈속 남성이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도 오랜 시간 계단을 내려올 필요성에 대해 꿈꾸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받았을 테지만 자아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영화로 돌아가 보면 조커가 계단을 내려오기 이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커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만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내면의 드라마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상징을 풀어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죽음은 영화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지만 꿈 상징에서 죽음은 심리 내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의 성취를 뜻할 수도 있고요.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는 변화 역시도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무수한 측면들을 처리하고 극복해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 신념에 대해 아서 플렉이 했던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모든 세세한 이미지에 담긴 상징은 오직 자신을 갉아먹는 부정적 신념 그리고 자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상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적 차원에서 죽음은 자아가 고질적인 악습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자아를 괴롭히던 심리 내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한 차원 해방이고 자유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꾼 꿈으로 바라볼 경우 계단 위쪽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 대상은 계단 위만 고집하도록 자아를 부추기고 올가매는 인물인 것입니다.
실제 천상의 계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대한 이미지도 흔하고요. 그 이미지에서 계단 끝까지 오르면 아름답고 은은한 빛을 내는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황홀하게 빛나는 저 위쪽만 쳐다봐도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가슴이 부풀고 희망에 차오릅니다. 그러나 계단 아래 세상에서 빛의 환영을 받을 거란 기대는 없습니다. 특히나 꿈꾸니 자신이 꿈에 등장하지 않는 꿈이라면 꿈꾸니의 자아가 계단 위 세상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밀한 고집에 대해 모르거나 몰라야 되거나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계속적으로 계단 위 세상에 머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꿈꾸니는 왜 그토록 계단 아래 세상을 거부하는가? 영화 조커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커가 된 아서 플렉, 그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말끔하게 걷어내고서야 조커가 되었습니다. 조커가 도망치는 장면에서 그는 분명 도망자인데 거침없이 당당하게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시도해 보자면 외부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것의 이미지화인 것입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올 경우 우리는 어떤 삶을 예상하는 것일까? 자아는 자신이 꺼리는 모든 경험이 계단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화로 돌아가 보면 조커는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도망자의 처지로 내몰린다는 뜻이죠. 반면 계단 저 위쪽에는 제단이나 왕자 같은 고귀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단이나 왕자는 누구나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고 그들의 고개는 기꺼이 아래로 떨어지고 열렬한 환호와 호응을 보내는 것이죠. 결핍에 찌든 채 외로운 약자로 살아가는 아서 플렉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계단 위쪽 삶에 은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단 위쪽만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계단 아래 세상은 무시무시하게 엄혹하고 비정한 현실일 뿐입니다. 조커가 보여주듯 언제나 쫓겨다녀야 하고 또 사력을 다해 도망쳐야 하는 삶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무엇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와중에 부닥치고 서로를 밀쳐내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비참한 악다구니를 벌여야 하는 곳이 계단 아래 세상인 것입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들은 한없이 비천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단 위쪽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 아서 플렉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단 위쪽에서 살아가던 아서 플렉,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황금, 즉슨 모든 잠재력과 재능의 가능성을 외부 인물 머레이 프랭클린에 던져놓고 살아갑니다. 엄마의 병실, 그 침침한 어둠 속에서 조그만 텔레비전을 올려다보는 신세일 뿐이고 현실 속 절망감은 깊어지는 것이죠. 거침없이 신나게 계단을 내려오는 누군가에 대한 꿈을 꾼다면 자아는 계단 위쪽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내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그 고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자각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고집이 자신의 무력감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계단 위쪽에서 아서 플렉이 그랬듯 계단 위쪽 세상에 머물 때 우리의 신념과 태도가 우리 주변으로 무수한 머레이 프랭클린을 양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무력한 가운데 TV 화면을 올려다보는 처지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방식의 종착역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결핍감인 것입니다. 점점 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여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단을 올라 계단 위쪽 세상을 경험하며 거기에 적응해 보도록 제안받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계단 아래로 내려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도록 제안받는 이도 있을 겁니다. 자아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면 무조건 내치고 그 자리에서 뭉개기 전략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계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길어지고 더 가팔라져서 깎아지른 절벽이나 다름없는 계단으로 형태를 바꿔갈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깎아지른 절벽 앞에 서는 운명을 맞게 될 땐 내게 아무런 선택권이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 꿈에 계단을 약간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장면을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고민이 제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내가 좀 편한 방식을 이제 항상 취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딱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작은 거에도 되게 애쓰고 치열하게 해야 되고 계단 아래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거 하나 작은 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걸 내가 이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이제 몸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는 게 싫고 막 그게 나는 망하는 것 같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요청은 왔는데 내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내가 요지부동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계단 끝에 서가지고 이제 내 의지로 내 발로 한 발 한 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막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누가 막 강제로 나를 밀어서 내려가게 할까봐 막 겁은 내면서도 또 이제 스스로 내려가는 것도 막 이렇게 뭉개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내 무의식의 요청이나 꿈의 말을 다 차단하고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제 나한테는 명백하게 자꾸 메시지가 오는 거 느끼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